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 관세 폭탄 이 정책을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꽤 심각한 것 같죠. 이러다 보면 한국의 경제가 좀 더 빨리 직격탄을 겪을 것 같습니다. 내수 침체를 못 피한다고 하죠. 지금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강남의 온 동네가 공실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 신사동, 압구정동 이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 상가들이 공실인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쯤이나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좀 몰려서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데 나머지 날은 정말 썰렁합니다. 큰 건물들 비어있는 게 너무도 많고요. 어떨 때는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참 저네들은 뭘 먹고 살려나 손해가 엄청 날 텐데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요 돈 버는 거 되게 쉽지 않고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자를 50만원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150, 200 낸다고 얘기하는데 못 견디는 현실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참 창업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이 최악의 불경기에 이 정부는 돈 풀려고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많은 생각들이 들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정부가 무수히 많은 이제 돈을 풀면요 그게 다 공짜입니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참 걱정이 많이 되죠. 포퓰리즘 얘기합니다. 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얼마를 줘야 된다. 이미 설날 명절 전에 파주에서 10만원 줬다 그러고 뭐 지방 어디에서 20만원 줬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욕이 나오려 하죠. 왜냐? 그거 다 공짜냐고요. 다 세금인데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서 줘야 되는 걸 건데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냐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 현금 살포하는 그런 포퓰리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결국 그게 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이죠. 물론 높으신 분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관료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으시겠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하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금 늘어날 것 뻔히 보이는데 더욱더 세금 살포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지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항상소득을 만들어야 되고요 앞으로 고생할 각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내리려고 계속 분위기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살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국채가 5%를 돌파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 거 내리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원래는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금리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 그래야 물가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고 계속 내릴 궁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부동산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부동산에 올인했던 경제정책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되는 가격 기준으로 말입니다. 참 난리죠. 지금이 바로 IMF 시절 시즌2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테크하는 놈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테크 얘기하는 놈들 중에 사기꾼과 인간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섭고 두렵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입니다. 정치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최저 소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환율이 급등해서 물가도 2%대 상승이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참을성이 없어지고 또라이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있잖아요. 오래오래 직장생활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군대에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원사 되는 사람들이 2% 남짓 되나? 정말 쉽지 않죠. 20년 근속, 30년 근속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하죠. 군대 상사 그거 뭐라고? 군대에서 원사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폄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서 오랫동안 근속한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 폄하하는 인간들이 있죠. 직장 20년 다닌 게 뭐 벼슬이야? 직장 25년 다닌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알고 보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연놈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오래오래 하는 거, 군 생활을 오래 하는 거, 조직 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약점 잡으려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묵묵히 꾸준히 우직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참 이놈의 세상은 물어 뜯으려고 모함하려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을 넘는 인간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사 아니든 회사 밖이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물어뜯기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개떼같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이제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그런 약자로 이제 빵셔터라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저놈 개잡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놈을 악착같이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짓밟습니다. 그럴 때 그 되게 약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가 쉽진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또라이 짓하고 건드리면 쟤 건드리면 정말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진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요.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다. 내가 허술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그게 시작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놈이 물어뜯기 시작하면 옆에 다른 놈들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돈 요구하고 험한 일 시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이 무자비한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실도 그러하고요. 세상도 그러하고 회사도 그렇고 사업하는 곳도 그렇고 온라인 세상도 마찬가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모함당하거나 착시당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복수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그게 시작이 돼서 죽을 때까지 패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복수하는 길은 뭡니까? 내가 절치부심하고 낮은 자세로 지내면서 세상을 잘 이용하고 그런 세상에게 내가 바보고 병신이고 한심하지 않고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자리매김하고 돈 벌고 해서 세상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떳떳하게 그게 세상에 복수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요. 그 남보다 더 잘 되는 게 복수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책을 펴내는 작가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한심하고 아둔하고 멍청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런 패배자로 머물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다짐이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책을 읽는 이 독자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세상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조심하며 지내고 자신의 역량을 재능을 키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